세계 최초의 지하철이 도시에서 숨쉬고 있는 대학. 미국의 독립혁명가를 비롯한 많은 위인들이 이곳 출신입니다. 이곳은 미국의 정치, 경제와 문화학술의 중심이라고 불리죠. 7명의 미국 대통령, 40명의 노벨 수상자와 30명의 퓰리처 수상자를 배출시켰다. 그들이 미국의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영대학원의 케이스 메서드라는 사례 분석식 교육 방법은 유명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BM의 거대 기업도 이곳 하버드와 호흡이 이어 있습니다. (15세기) 말 콜럼버스가 대서양 항로를 발견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통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100년 동안 영국인들은 5월에 타고 미국 대륙의 토지를 밟게 됐고 그들은 이 항무지에서 뉴 잉글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미국 사상 첫 번째 도시인 보스턴이 탄생하게 됐죠. 영국인들의 전형적인 잉글랜드 문화였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고전 교육 방식을 이곳으로 전파했습니다. 1636년 하버드 대학의 전신 캠브리지 학원이 보스턴에서 설립됐던 것이죠. 한 젊은이가 하버드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데 그는 창립 초기에 캠브리지 학원을 위해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책을 구입하는 데 기부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존 하버드였는데 학교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 캠브리지 학원을 하버드 학원으로 개명하게 됐죠. 미국 국가 창립 4년째인 1780년에는 144년의 역사를 이어온 하버드 학원이 하버드 대학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버드가 있어 미국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후대에게 전해지게 됐죠. Here are very famous presidents of Harvard, President Pusey, President Conant during the Second World War, President Derek Bok. And this is the man who is probably the single most important president of Harvard. Very difficult to see, but that is his bust actually in that corner there, Charles W. Eliot. President Eliot is the man who made Harvard changed Harvard from a small New England college to a national university and ultimately, in time, helped our transition to an international university by adopting a more European style, more research orientation in the latter part of the 19th century and in the first part of the 20th century. 세월의 징표인 찰스 강에는 역사의 물결이 새겨져 있습니다. 19세기 6, 70년대의 미국은 남북전쟁의 폐허 속에서 점차 일어서고 있었고 산업혁명은 전성 시기에 있었습니다. 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위해선 과학 지식과 기술 인력이 많이 필요했죠. 하지만 230년의 역사를 진 하버드대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는 3명의 교수만 재직했고 법학 이론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1869년 엘리엇이 21기 학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학교 규정에는 이런 글이 있었죠. 인류의 희망은 지식 선구자의 사고에 결정되고 그들의 사고력은 보통 사람보다 수년, 수백 년, 수세기 앞설 수 있다. 엘리엇의 지도와 추진력으로 하버드대는 미국 대학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선택 과목 제도를 실행했고 이와 동시에 교수들을 대폭 인상했었습니다. 1년의 개혁을 거쳐 많은 우수 인재들을 보유하게 됐고 학생들의 잠재 능력도 키웠으며 연구 활동도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됐죠. 학장은 하버드 대학에 생명의 불꽃을 가져다준 학장이었습니다. 不单是哈佛大学的，所有美国的大学都是这样，在本校毕业的学生都到外地去其他大学去学习。假如他做得真好以后，我们才考虑请不请他回到本校来那个教课。至少在外面学了一部分
这个本校没有的研究才回来，至少看看他眼界有没有睁开。 닉슨 포드 대통령의 외교 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하고 키신저 외교를 펼치며 세계 평화에 바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헨리 키신저 박사가 바로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일찍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던 키신저는 지도 교수로부터 지식과 실천 능력이 뛰어난 천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지도 교수는 키신저가 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했지만 하버드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키신저 박사는 이러한 결정을 태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버드는 하버드인 만큼 교수 임명이 쉽지 않았음을 알았으니까요. 教授的评审讲起来，这个机制相当的复杂。他有一个理念呢，就是如果要选拔教授的话，是希望从全世界来选。那么第一个系里面如果决定要请谁，那就像 全世界这个在要邀请来的这个学者的范围中间的专家，要请他们，比如30-40位，都请他们做评论。那么一个专门为了这一个教授应聘的委员会，校长亲自主持，半天或者，那么各种系里面的这个教授去作证，那么外面的专家来做评估，还有各种不同的资料。 那么到最后呢，就校长一个人大权独揽，由他决定要这个教授，不要这个教授。 하버드의 교수는 우선 훌륭한 학자여야 하고 도전과 창조의 질을 가져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을 거부하는 하버드는 사회계약식의 교수 종신제를 실행하고 있는데 진급을 못하면 사퇴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많은 교수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1977년 헨리 키신저가 미 국무장관직을 사임하고 하버드에 다시 돌아와서 교수직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연구만 하고 강의를 하지 않아서 하버드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하버드는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 교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院校的老师1年总有一半的时间在外面走，真的花的时间做学问的时间其实不多。 这个对研究气氛不好，对这个学生的带领也不好。我们在哈佛大学片，我们规定1年要9个月在这里教书，其他时间不能够走，不能够去外面兼职。 사회계약식의 교수 종신제도는 하버드의 생명력을 부여의 제도였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바다처럼 고요할 때도 있고 거센 폭풍우처럼 울부짖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두 가지 사물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청춘과 지식 탐구지요. 이 말은 하버드대 25기 학장인 보크가 제340기 졸업실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보크 학장이 개설한 핵심 과정은 현재까지 하버드대의 특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 과정은 신입생이 1학년 때 반드시 수강해야 할 과목이고 2학년 때 자기의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첫날 밤이라는 음악 수업이 바로 핵심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We have orchestras come and play to us. We look at pictures, we read texts. We actually have a textbook called First Nights, which is about these 5 pieces. We have, the students all have the music, have the score. It does 2 things. It introduces students to 5 great pieces of music from the Renaissance to the 20th century, and it makes people the importance of music in culture as something that people do, not as something that comes on a CD, that it's human beings making sounds of other human beings. And it has 2 purposes. The main purpose, though, is for the students to think, I need to be alive on a planet that has music, and I can make music a part of my life. That's the secret purpose of the course. The surface purpose of the course is to teach people about music, but really it teaches us about ourselves. 토마스 교수는 항상 첫날 밤 수업에 오색 찬란한 시청 공간을 제공합니다. 9번 교향곡, 환상 교향곡, 봄의 제전, 메시아,
오르페오 등 5곡의 불후의 명작은 그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And these photographs here are of distinguished professors at Harvard who in the past have been the head of the music department. I am now the head of the music department, and before me, this man and this man and this man and this woman and all the way have been the head of the music department here at Harvard. So we are very proud. I'm very proud. One day, my picture will be on this wall. Yeah. 열정으로 들려오는 첫날 밤은 대가들의 평생 일화, 일기, 그 당시의 녹음자입니다. 100년 전의 악보는 이미 노랗기만 완강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번화한 도시 속에서 하버드대 강의실에는 영원한 뮤지컬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핵심 과정의 매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학생들의 다양한 지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핵심은 점점 더 많은 미국 대학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I think in our own career at Harvard, we're paying more and more attention to not just globalization, but what I would call internationalization. In some sense, they are processes of the world is getting closer and closer together in many ways. Economic, in particular, processes of production. But just because the world in some areas seems more and more alike, it does not mean that all cultures become more and more alike. And one of our challenges here is to educate our students to be not just citizens of this country, but in some sense to be citizens of the world. Well, globalization is a very important force in the world. It means that no country can isolate itself from events in the rest of the world. And I believe that it's important, therefore, that schools like our school include students from other countries. And that is why we have become such an international school. As I said, students from 80 different countries this year. Every year at graduation we hang a flag from the different countries that are represented, and it looks like the United Nations. So our view is the way to respond to globalization is to have students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studying together to understand some of the common problems that we face. 1936년 창립된 케네디 대학의 초창기 이름은 국립행정대학이었습니다. 1960년대 케네디가 피격된 후 공공행정대학은 개명하게 됐죠. 케네디 대학은 창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고 정치가의 요람으로 2명의 미국 대통령 및 여러 명의 국가 대통령 정부 위원들을 육성하였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에는 항상 치열한 논쟁이 펼쳐집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 하버드에서 서로의 생소한 사고방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학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곳 학생 % 정도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하버드를 국제대학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We have some of the leading scholars in the world. In addition to that, we add to it people who are famous practitioners who have served in government so they understand something about the real world. So for example, Congressman and former Secretary of Agriculture Dan Glickman is on our faculty. Or another example would be David Gergen, who served as an advisor in the White House for 4 presidents. So we try to keep an excellence, whether it be in academic standards or in their record of public service. And by having faculty of that type of excellence, that's one way in which we keep these high standards. 요셉 네이 교수는 케네디 대학 학장이 되기 전에 클린턴 정부의 국방부 차관이자 국가정보위원회 수석이었습니다. 하버드의 각 할리지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했던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실과 더 부합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law school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 legal profession in the United States is very important. When one thinks, for instance, about the number of lawyers that are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it's a very large percentage of lawyers. So lawyers, whether they are actually practicing law or whether they are in government or whether they are in business, lawyers in the United States are quite important, quite influential. So the schools that train the lawyers are significant parts of the American social order. 오래된 전통은 하버드대가 미국 정계 및 사법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곳 출신의 엘리트들이 미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 동향을 결정하고 있죠. 케네디 대통령 시기 그의 선거대책위원들은 모두 하버드 졸업생들이었죠. 케네디 본인을 비롯한 하버드인들은 1960년 닉슨과의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8년 후 닉슨은 재기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취임한 후 대통령 선거 실패의 쓴맛을 되새기면서 하버드 졸업생들을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1972년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직을 했는데 사건 심사위원회 고문, 사법부 부장, 검사들은 모두 하버드대 출신이었습니다. 심지어 닉슨의 수석 변호사 하버드 졸업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버드 법대는 미국에서 매우 큰 영향을 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법대는 1817년 창설됐습니다. 대학 학부보다 200년 늦게 설립됐지만 미국에서 제일 오랜 역사를 가진 법대입니다. 하버드 법대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훌륭한 변호사를 배출했죠. 법대는 미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존중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정부는 절대 법대의 학술 연구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교수님의 배움과 가르침은 구속받지 않죠. 여기서 교편을 잡으신 교수는 모두 법조계에서 명성이 자자하신 분들입니다. 훌륭한 졸업생들은 하버드 법대의 더없이 존귀함의 증인들이죠. Well, we have many famous alumni. You may know that there are 9 Supreme Court justices, and 4 of them went to Harvard Law School. Justices Souter and Kennedy, and Breyer and Scalia. So we're very proud of that. And 10 U.S. senators went to Harvard Law School out of a total of 1. That's by far the largest representation of any school in the United States Senate. 여기는 하버드대 법대 도서관인데 마치 태엽을 꽉 감은 시계처럼 하버드의 역사를 충실하게 기록해 왔습니다. 매년 전 세계 수백 명의 학자들이 하버드대로 오는데 그들은 각 칼리지에서 일정한 연구 직무를 가지고 정 강사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去年暑假的时候，因为我那段时间我上了很多金融的课，然后就是说，我觉得在上课之外，我需要得到一些更多的指导，然后就我也不知道去找哪些教授合适，然后我只知道他是诺贝尔奖获得者，我很冒昧的给他写了一封 email， 然后就大概就1-2个礼拜之后吧，他就马上就跟我回信，他说他可以见我，然后就是我没有想到他那么的平易近人，就是他从他自身的那个经验去告诉我，就是说他觉得我应该怎么做。 가르침을 아끼지 않는 이 바로 머튼 교수입니다. 머튼 교수는 거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친절하고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머튼 교수님의 기억 속에서 콜롬에서의 수상 무대는 영혼의 순간으로 남겨졌습니다. That was it was a wonderful surprise, and there's just really nothing to compare with the feeling of that event. Then later in December, when I actually went to Stockholm to get the prize, the week or 9 days you spend there is like no other experience. You're a part of a history, intellectual history, that in all the fields, names like Einstein and Bohr, and in economics, Samuelson and Kenneth Arrow, and the idea that you're a part of that now is just, it's just really nothing comparable.
Well, why don't I start here? 하버드대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 40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30명의 퓰리처 수상자를 배출해냈습니다. 머튼 교수가 바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하버드가 인정하는 인물이죠. 학생들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인용했고 하버드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Throughout my life, I've always been engaged in practice, even though I was fully working in research within an academic institution. And I think the practice helped make my research better, because when I was developing models of the complex reality in the world, it helped guide me on what were the most fruitful abstractions I could make from that complex reality. My research, developing models and better understanding as a result of that work, how the world works, allowed me to improve what contributions I could make to practice. 여기는 부교수 장소희 교수의 실험실. 장소희는 모든 바이러스 연구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스 바이러스도 연구 대상이죠. 장소희 교수는 2001년 하버드로 유학 와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因为我当年在面试了7个学校，然后最后拿到7个 offer，Harvard、Caltech、加州理工、普林斯顿、麻省理工、康奈尔、耶鲁、UCLA， 对。然后为什么选 Harvard？ 是因为当年我来的时候，因为你就是说来的时候，你主要是跟就是说将来的同事谈你做的工作，然后跟 Harvard 谈起来的时候，觉得特别气味相投，所以当时哈佛和加州理工是我就是说最喜欢的2个，想来想去想到 Harvard 了，我爸妈跟我说一定要去 Harvard， 所以我就来了。 오늘도 하버드 사람들은 지식 탐구의 길에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버드 젊은 학자들이 미래의 배신화를 써나갈 하버드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